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도내 도시군정의 민선 8기 행정이 출발한 지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기분 좋은 설렘과 긴장으로 각 지자체장에 다양한 행보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스튜디오에 그 주인공들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는 특집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선 8기 창원시의 수장이죠. 홍남표 창원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임하신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창원 소식 들어보면 정말 바쁘게 지내고 계실 것 같은데 창원 특례시장 한 달,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있으십니까? 예, 취임식이 있었던 이번 달 7일 2일 그날 저녁 행사였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였는데요. 그때 많은 한 10,000명 정도 되는 창원 시민들께서 모여가지고 그리고 축하도 좀 해주고 여러 가지 지지도 해주는 거기서 많은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직을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도 새롭게 좀 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선거를 좀 돌이켜보면 59.5% 득표율을 기록하셨습니다. 창원 시민들께서 홍남표 시장을 선택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창원 시민분들이 아마 변화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탈원전 정책 때문에 창원 경제가 굉장히 좀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그리고 창원 시민들의 삶도 굉장히 팍팍해져 갔습니다. 이런 때 좀 누가 하면 이런 변화를 다시 만들어내서 창원을 좀 활력도 좀 되찾게 할 건가라는 측면에서 시민분들이 아마 저를 택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경제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해서 선택을 그렇습니다. 하셨다. 그렇군요. 자, 행정가로서는 실력을 이미 입증받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아마 그 정부와의 협상 능력 또 국비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의 그 평가가 좀 달라질 텐데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이제 원자력 국장도 하고 우리나라 R&D 전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총괄 책임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기술 전반과 원자력에 대한 어떤 전문가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경남 공약을 보면 거의 다가 과학기술에 관계되고 또 원전과 관계된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전문성이 좀 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번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선거 때도 제가 창원시 선대본부장을 맡아가지고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현 정부에 있는 분들과 인적 네트워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또 장차관 분들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해서 나름대로 인적 네트워크가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협력이 좀 용이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에 앞으로 어떻게 국비를 확보할 건가 연석회의를 지역 국회의원 5분하고 서울 국회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때도 굉장히 서로 앞으로 협력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시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정부가 좀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예고해서 국비 확보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좀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으면 창원은 좀 다른 결과를 예상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정부 예산이 거의 마무리되는 한 7, 8월 달에 왔습니다. 민선 지방선거가 이번에 6월 달에 있다 보니까 그래 됐고요. 원래는 한 2, 3월 정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선거 기간에 알아서 좀 어려웠었습니다. 내년 한 2, 3월경에는 이제 그런 모임이 또 그런 행사가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금년에도 7월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려운 정부 예산 사정이지만 예산을 따는데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님께서 제시한 시정 목표가 일사천리입니다. 뭐든 좀 거침없이 진행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예,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의미도 좀 있고요. 실제 창원은 굉장히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조금만 잘하면 인근에 있는 부산을 돕는가 하는 또 어찌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제조 기반을 갖는 도시는 별로 없습니다. 얼마든지 잘하면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어떤가는 빨리 솟아나는 그런 도시로서 비하기 가능한데요. 그런 어떤 비전을 달성하기 앞단계의 하나의 어떤 목표로서 골로서
일사천리라는 걸 한번 장명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창원의 이제 제조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의 1번지가 되자라는 게 오, 일이고요. 1번지가 되자. 예, 일사할 때 사자는 네. 세계 4대 미항이 있는데 그 네. 중에서 우리도 네 번째로 한번 아름다운 항만도시를 한번 가보자는 오. 게 일사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천리할 때 천자는 칠자를 좀 따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물류 항만 도시들이 또 있는데 거기 한 7대 도시 정도는 들어가 보자. 네. 그 이라는 거는 서울과 서울이라는 수도권과 동남권에 있는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이런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눠 봤을 때 네. 그 두 번째에 있는 그 중심 권역에서 그 네. 부울경에서 우리가 어떤가는 그런 도시가 되자. 이래서 일사칠리, 일사천리라는 그 고어를 일단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귀에 쏙 들어오는데 직접 만드셨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비전 설계는 제가 했고요. 네. 또 아까 중간 고을에 대한 거는 저희 또 그 인수위 팀에서 네. 또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그렇군요. 잘 좀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후보 시절 내거셨던 공약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몇 가지는 좀 폐지하기로 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게 폐지됩니까? 예, 그 폐지한 거는요. 이제 저녁 늦게 이제 일을 하시다가 귀가하는 어머님들이 있습니다. 네. 그 애들 돌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돌봄을 좀 연장하는 거를 이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인수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여성가족부라든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좀 하고 있는 정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이 되어서. 예, 중복이 되어서 그 부분은 일단 생략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좀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는데 네. 약간 소통할 때 좀 뭡니까 몇 그릇씩 원해가지고 그 본선을 좀 드려서 죄송한데 초등학교하고 그 고등학교 가밀학교 신설하는 문제하고 네. 이제 국제학교 신설하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교육청하고의 관계에서 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원래는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좀 누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추가됐던 어떤 정책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이번 공약에서 이제 미래 신산업에 관계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선거 과정에는 크게 제시를 못 했는데 인수위 과정에서는 네. 이번에 창원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겠는가 이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교통수단에 관계되는 이동수단에 관계되는 모빌리티 산업하고 네. 앞으로도 창원이 미래 신산업으로서 의료 바이오 같은 쪽도 이제는 좀 너무 이제 중후장대한 또 수직 계열화된 산업 구조에서 좀 탈피해서 갱소 단박한 이런 것들도 좀 도전해보자 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산업 육성에 대한 것들을 이번에 좀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렇게 추진하기로 한 공약 70개에 대해서는 뭐 이달 말까지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이렇게 추진하는 공약들 가운데 시민들께서 가장 먼저 좀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창원이 가장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 때문에 직격탄을 받은 곳이 창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가장 좀 먼저 챙기려고 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산업은행하고 같이 이제 창원 영내에 있는 원전 기업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그 원전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가 하니까 금융 지원을 지금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협약을 해서 조만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부,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 어떤 방법도 지금 저희들이랑 상의를 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만간에 이제 발표된다면은 네. 원전 기업들이 좀 숨통을 트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산업부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네. 신한울 3사국가 국내 이제 시장을 열어줄 계획인데 이 부분도 조금 땡겨서 아마 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좀 해외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런 쪽에 미국이랑 손을 잡고 해외 원전 시장을 나간다면 이 네. 또한 큰 하나의 어떤 돌파구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홍남표 시장의 비전, 바로 동부가 중심도시 창원입니다. 요즘 창원을 지나다 보면 간판에 이 동부가 중심도시 창원 자주 볼 수 있더라고요. 예. 시민들께서도 아마 그러실 텐데 예. 이 동부가 중심도시 창원을 만들기 위한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분히 저는 창원이 얼마든지 우리 동북아시아,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을 아우러서 봤을 때
적어도 한 20개 정도 되는 중심 도시로 그 중에 하나는 충분히 들어가리라 보고요. 그러려 그러면 해야 될 거를 저는 저는 한 5개 정도의 우리가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해서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성장에 관계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그 창원의 산업 구조가 예전에 그 산업화 시대 때 돼 있던 그런 방향으로 세팅이 돼 있는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화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디지털 대전환에 관계되는 것들을 접목시켜서 성장의 기반을, 핵심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상시화되다 보니까 우리 일반 시민의 삶도 굉장히 팍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미국만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보통 한 4-5개 정도 직업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걸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네. 빠르게 직업의 수명도 지금 단축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굉장히 고달프지는데 이런 그 고달픔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사회가 거의 다 커버를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인의 몫으로 좀 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창원시라는 공동체가 이런 좀 어려운 부분을 보듬는 그런 걸 두 번째로 보강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는 품격 높은 어떤 컨텐츠들을 계속 보강해 가야 됩니다. 네. 그런 게 이제 하나를 예를 든다면 아레나라든지 또는 뭐 국제학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를 좀 충실히 좀 보강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통합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네. 12년이 지났지만 이 안에 통합의 시너지랄까 이런 게 아직 좀 덜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잘 챙겨서 도시계획이 현 시대에 맞도록 정비되도록 하는 그런 걸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젊은이들이 좀 꿈꾸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젊은이들이 좀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챙긴다면 얼마든지 동부에서 부산을 능가하는 네. 중심 도시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은 요즘 코로나19 증가세가 무섭게 좀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금 방역에 대한 걱정도 살아나고 있는데 정부는 우선 국민들의 자율과 책임을 좀 중시하는 모양새인데 창원시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예, 뭐 언론을 통해서 잘 보시겠지만 금년 3월을 정점으로 해서 오미크론이 정점 찍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3주 전부터 계속 더블링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8월 말이나 8월 중순이나 10월 중순까지 아마 그 정점을 찍을지 않겠는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도 일단 이게 대비해서 일단 4차 접종을 지금 굉장히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 60세 이상이었는데 지금 50세를 좀 땡겨서 노인분들에 대해서 좀 먼저 접종을 하고요. 그리고 18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그리고 장애인 노숙인 시설에 있는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4차 접종을 먼저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접종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원스톱으로 접종하는 그 장소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많이 늘렸고요. 네. 그리고 또 감염이 좀 취약할 수 있는 그런 관련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그 입소한 분들이라든지 또는 면회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도 지금 강화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상생활도 조금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병행해서 그러니까요. 물론 네. 접종은 접종대로 하지만 예전에 했던 그 매출 감소에 따른 손실 보상 보증금은 금년 5월달에 다 지급을 했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도 보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접수 중에 있는데 접수되는 대로 좀 지원을 좀 빨리 하도록 해서 일상 회복이 빠르도록 빨리 될 수 있도록 중소상공인들을 잘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모로 창원시는 성장 가능성이 큰 도시긴 합니다만 대부분 산업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적 복지는 미흡하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도 있으십니까? 예, 그 메슬로우라는 그 사회학자가 네.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5가지 단계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는 이제 생리적 욕구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자해 실현을 하는 쪽으로 가는데 지금 우리 창원도 일단 먹는 문제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약간 놀고 즐기는 쪽에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먹는 문제는 여러 가지 산업적 측면에서 아까 제조업에 대해서 이런 걸 강화하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문화예술적인 어떤 복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지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공약할 때도 젊은 친구들이
이 창원에서 좀 놀 수 있도록 지금은 보면은 노는 것도 지금 부산 가서 노는 친구들 맞아요.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이와 그 문화가 복합된 그런 공간들을 이제 권역별로 좀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 당장은 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 그 해양 신도시가 지금 공터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네, 그 네. 건설할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그 공터에다가 예를 들어 차박을 한다든지 또는 K-팝에 대한 어떤 실험적인 그 공연을 한다든지 또는 뭐 거기에 드론을 날리면서 또 거기에 경기대회를 한다든지 해서 네. 그런 새로운 또 젊은이들이 필요한 그런 문화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도 한번 차곡차곡 준비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창원시는 또 인구 100만 이상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특례시지 않습니까? 위상만큼 책임감도 클 것 같은데 특히나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는 고민이 참 깊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예, 실제 이제 인구 문제는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창원을 좀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찾아올 수 있어야 되고 또 일자리가 다 해결돼야 되는데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에서 또 해결하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 의료 쪽 서비스업을 진행해서 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특히 이제 관광 쪽에 네. 그런 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해양 신도시를 비롯해서 관광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서 그런 일자리를 좀 만들므로써 인구 100만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자, 창원시는 기대만큼 풀어야 할 숙제가 참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로봇랜드, 제2신항, 창원문화복합타운 등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 사업들과 관련한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인수위 과정에서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포함해서 한 14개에 대해서 해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리뷰를 쭉 했습니다. 네. 좀 심층적으로 다시 한번 어떤 문제가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하다 보면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꼬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 건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고요. 찾고 나면 아마 해결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해결책은 연내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발표를 좀 하겠고요. 네. 그런 걸 아마 하다 보면 충분한 그 해결책이 나오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민선 8기 시장으로서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4년간의 각오 한 말씀 하시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제게 이제 보유된 여러 가지 해난에 대한 해결을 좀 빨리 하겠고요.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신산업에 대한 것도 좀 착실히 좀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그 미래 핵심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데는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 시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특히 또 화합하는데 네. 시민화합 더 나아가서 국민화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민들과 화합하는데 시민들 목소리 듣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대도약을 이끌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민들께서 좀 참여해 달라고 시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모든 기획 단계에는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공무원들이 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단지성을 활용하게 되면 정말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좋은 안을 좀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에 걸맞는 조그마한 시상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좀 많이 좀 그렇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꼭 참여를 하도록 많은 네, 고민을 고맙습니다.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민선 8기 홍남표 시장의 비전은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또 이를 구체화시킨 시정 목표는 4차 산업혁명 1번지, 세계 4대 미항, 또 세계 7대 항만 물류도시, 대한민국 2대 권역 중심도시의 숫자를 딴 일사천리입니다. 희망의 청사진이 4년 뒤 사진이 아니라 현실에서 만날 수 있길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